네, 부동산 따라잡기 월요일 순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도 해드리고 부동산 이슈도 전해드리고 또 전화 상담까지 더불어 매물 정보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02511-0105번 서울전화 511-105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입니다. 이제 5월은 이번 주가 5월에 그 스타트를 하는데요. 4월에 어떤 그 잔인한 달이 가고 5월에 가정의 달이 일단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저희 가족과 상담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번 주부터 가정의 달인 5월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가족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자, 본격적인 상담에 들어가기 앞서 이번 주 부동산 한 주간의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먼저 대표님께서 이슈 정리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이슈 짚어주실까요? 네, 서울시가 이제 뉴타운 출구 전략을 시작을 했죠. 2012년부터 뉴타운 출구 전략을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4월 22일 날 뉴타운 출구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뉴타운이 지금 683개가 있는데요. 245개를 이미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했고요. 438개가 남았는데 111개 구역에 대해서 일몰 규정으로 또 해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구역이 327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7개 구역을 다 뉴타운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151개 구역만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나머지 구역은 해제를 시키거나 다시 상의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22%가 생존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5개 중에서 5개 뉴타운 구역 중에서 네. 1개만 지금 생존을 했다고 보면 되고요. 뉴타운을 무조건 해제시키면 안 되니까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네. 324개 구역에 대해 실태 조사를 했는데 실태 조사 결과 245개를 해제를 했어요. 79개가 생존했으니까 생존율이 25%입니다. 4개 구역 중에서 3개 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구역이 실태 조사가 들어가면 해제될 가능성이 75%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분의 1만 생존을 했고요. 111곳에 대해서 이제 일몰제를 적용을 하는데 3년 이내에 정비구역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거예요.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3년 이내에 정비구역을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면 해제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거는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거고 327곳에 대해서 A급, B급, C급, A 유형, B 유형, C 유형으로 해서 분류를 했죠. 정상 추진이 151곳,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151곳이 정상 추진되는데 신속한 추진을 하겠다.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용적률을 20% 상향을 시켜주고 융자 한도도 상향을 시켜주죠. 30억에서 50억으로. 네. 임대주택 매입 비용도 현실화시키겠다. 지금 임대주택 매입 비용이 3.3제곱미터당 6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상향시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유형 같은 경우는 주민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합의가 안 되면 해제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를 필요로 하는데 코디네이터, 주민들끼리 좀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것이죠. 정비 사업과 도시 시행 전문가, 또 건축 행정가 이런 사람들 100명을 선발을 해서 132곳에 들어가니까 한 곳당 1명 정도의 어떤 코디네이터가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시의원 같은 경우 추진이 곤란하니까 이제 해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추진은 A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남가자 1구역, 남가자 답신리 14구역 이런 거는 정상 추진이 되고 북안현 지금 1-2구역, 북안현 1-3구역이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북안현 2구역이라고 있어요. 2구역 같은 경우가 추진이 될지 안 될지 약간 불안정한 지금 상황입니다. 물론 추진은 될 것 같지만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북안현 3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더 없죠. 현금 청산 비율이 44%이기 때문에 3구역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될지 저도 사실상 궁금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뉴타운 재개발 출구 전략이 이루어지면서 서울 시내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부터 4월 매매가 상승률 자체가 2014년의 상승률보다 더 커요. 4달치 상승률이 작년 1년 동안 상승률보다 더 상승폭이 더 큽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이제 전세난인데요. 세입자가 이제 주택을 구매를 하고요. 전세난으로 인해서 전세를 못 이긴 세입자가 이제 주택 구매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재건축 이주 수요가 가세를 하고 있고 또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서초구, 강남구 해서 재건축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상승해서 서울 시내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밀어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승률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1월 달에 0.1%인데 2월 달에는 0.2% 2배가 돼 있고요. 2월에서 3월 달 상승률 자체가 또 2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4월 같은 경우는 0.55%인데
제가 봤을 때 0.5%에서 6%씩 7, 8월 비수기니까 0.34% 간다 손 치더라도 0.5% 6% 가면 전체적인 상승률 자체는 한 5%에서 6%, 재건축 단지는 한 10% 정도 갈 것 같아요. 그 이유 자체는 부동산 3법이라 그러죠. 부동산 활성화 3법 작년 말에 통과가 됐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하고 민간 택지에 한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하고 또 1세대 3주택까지 공급하고 이런 부동산 3법과 사선 제한이 폐지가 됐습니다. 사선 제한은 도로 사선 제한이라고 있는데 도로 끝으로부터 1.5배 이상을 건물 올릴 수가 없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게 폐지가 돼서 이런 재건축 단지들, 개포 주공 아파트나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혜택을 볼 것 같은데요.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뭐 한 10%에서 한 8%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수도권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대세 상승장이 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시 뉴타운 지구의 그 현황과 그런 활동, 그런 분석에 대해서 좀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서울과 수도권의 2015년 1월에서 4월에 이 매매가 변동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살펴봤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이제 해결해드릴 차례입니다. 시청자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02511-0105번으로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청자님께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신길 뉴타운 7구역에요. 네. 그 레미안 신길 뉴타운 7구역. 네. 네, 레미안 에스티움 분양가 한 5억 7천에 그때 분양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보유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시세가 나갑니까? 현재 지금 제가 정확한 시세는 잘 모르겠는데 피가 한 2, 3천 정도 붙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분양 면적은요? 33평이에요. 네, 33평에 신길 뉴타운 7구역 레미안 에스티움 5억 7천에 분양을 받으셨는데, 자, 이 부분 매도를 해야 될지 보유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기섭 대표께서 질문하시는 거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시청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되셨네요. 신길 뉴타운 7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신풍여가가 이 보라매역 중간에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작년 12월에 5대1 정도로 해가지고 분양이 다 끝났고요. 신길 뉴타운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쪽에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그런데 2구역하고 4구역이 해제가 됐어요, 뉴타운이.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현재 지금 2구역하고 4구역이 뉴타운이 이제 해제가 돼서 좀 이빨 빠진 뉴타운이 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1구역이라고 있어요, 11구역. 11구역 자체가 이게 한 1,600만 원에 3.3제곱미터당 1,600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이거를 1,700만 원에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5억 7천에 분양을 받으시면 1,700만 원에 분양을 받아서 지금 한 1,800만 원 정도 가고 있어요. 지금 한 6억 정도 지금 갈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한 2천에서 한 3천 정도 지금 붙었거든요. 네네. 신길 뉴타운 시세는 1,800만 원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뉴타운에 대해서 신길 7구역에 성공을 했다 손 치더라도 지금 3구역, 5구역 이런 물량들이 나와요. 3구역, 5구역 같은 물량들이. 그래서 5구역 같은 경우도 1,500세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계속 나오면 일단은 6억이 가지만 6억에서 치고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신길 뉴타운하고 장인 뉴타운을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게 45만 평에 15,000세대가 들어가는 두 번째로 큰 뉴타운입니다. 장인 뉴타운은 우리나라 제일 크거든요. 제일 큰 뉴타운인데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는 56만 제곱미터죠. 56만 평에 한 2만 4천 세대 들어가요. 그래서 2만 4천 세대면은 거의 뭐 판교 정도의 대단지 신도시죠. 뭐 마곡지구보다 더 큰 이런 장인 뉴타운입니다. 그리고 1구역에서 이거는 16구역까지 있고 1구역에서 15구역까지 있는데 신길 뉴타운이 단점이 2구역하고 4구역이 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해제가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13구역, 14구역이 해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뉴타운이 이게 15개 단지, 16개 단지가 있는데 중간에 30년 된 주택들이 또 오밀조밀 모여가지고 있으면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견인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장인 뉴타운보다 사업성 자체는 떨어지게 보이지만은 일단은 이건 한 1,800만 원 선을 1,800만 원 선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이거는 한 1,400만 원 선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분양가 자체가 신길 뉴타운이 장인 뉴타운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장인 뉴타운보다 신길 뉴타운의 가치는 더 있어요. 그렇지만 구역별로 봤을 때 7구역 자체가 가장 좋은 구역이긴 하지만 5구역, 3구역이 계속 물량이 쏟아져 나오니까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2016년 한 봄이나 가을 정도 이렇게 매도를 하고 2017년에 입주죠? 네네. 2016년 내년 한 봄 정도 매도를 하는 거를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주위에 다른 구역 일단 해제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6억 이상 올라가기는 힘들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2016년 입주 전에 봄쯤에 매도를 하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바로 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아, 네, 저 오늘 두 가지 궁금한데요. 네, 네, 일단 한 가지는 네, 경기도 성남 네, 수정구 태평이동 네, 3160번지 네, 부모님, 3160번지요. 예, 다가구 주택이고요. 네, 부모님이 지금 실거주 중이세요. 네, 네. 아, 그런데 이게 좀 오래 이제 보유를 하셔가지고 매도를 할지 아니면 네. 이제 오래 가지고 있으셔서 혹시 뭐 호재가 있을지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요. 네,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수원에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네.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요. 네. 그래도 또 이것도 향후 전망이 어떨지 궁금해서요. 네. 네, 지금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보유하고 계신 다가구 주택 좀 오래 부모님께서 실거주하고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망하고 수원의 네. 아파트 분양권 역시나 실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망 이 두 가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기석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태평동에 지금 네. 그 태평 2동이죠? 3160이면 네. 그 시세가 얼마 정도 가나요? 현재 그걸 아. 판매를 하시면 매도를 하시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부모님이 네. 살고 계셔가지고, 네. 그 대지 지분 자체도 모르세요? 대지 지분이나 뭐 대지 네. 면적이요. 예, 예. 79.3제곱미터예요. 79.3제곱미터 한 24평 정도 되네요. 아, 네네. 24평. 2층까지 있나요? 3층까지 있나요? 3층까지 있고요. 3층은 옥탑 방 2개예요. 예, 3층이 옥탑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층까지 있네요. 네네. 현재 부모님 여기에 거주하고 계세요? 네. 몇 층에 거주하고 계세요? 3층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1층, 2층이랑 지하 2개는 전세 지금 주고 계세요. 전세금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되나요? 아, 전세금 다 합치면 1층이 7,000, 2층이 6,500, 예. 지하 2개가 2,000씩 그렇게 돼요. 그럼 대략 한 1억 7천만 원 정도 지금 되네요. 네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이게 현재 지금 이 태평동 오거리 근방이네요. 네. 태평동 오거리에서 멀지 않고 가천대역까지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죠? 네네. 네, 가천대역까지. 이 바로 옆에 보면은 태평 3주택 재개발이라고 보이시죠? 네. 이쪽에 재개발을 한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네. 네, 그런데 부모님이 그래서 네. 이쪽이 재개발이 돼야지만이 이쪽도 재개발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성남시 같은 경우가 2010년부터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재개발을. 네. 그런데 1단계 재개발 자체는 이거는 이제 완성이 됐고 네. 2단계 재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구역 자체가 네. 태평 3구역이 아니고 태평 2구역이에요. 네. 태평 2구역. 네. 그다음에 뭐 중 1구역, 그다음에 금광 1구역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2단계까지만 가능합니다. 앞으로 개발이. 3단계는 개발이 안 될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태평 3주택 재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3단계거든요. 이게 3단계. 네. 이게 3단계가 돼야지만이 현재 있는 부모님 집이 4단계로 해서 개발이 될 것 같은데 이 3단계도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LH에서 부채가 지금 한 100조가 넘어요. 137조에서 조금 줄여서 한 100조 정도 되는데 하루 이자만 100억씩 나가고 있어요. LH가. 이걸 이제 LH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재개발 뉴타운하고 약간 틀려요.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인데 LH가 나서서 이 2단계까지는 하겠다라고 성남시장이 힘을 써서 했는데 3단계부터는 지금 추진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네. 다른 어떤 그 종목이나 다른 물건으로 갈아타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부모님 연세가 드셨으니까 판매를 하시고 이거를 일단 매도를 하시면은 어떤 지역으로 가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성남에 오래 거주를 하셔서 네. 이제 좀 3층에 지금 사시다 보니까 1층 이런 데로 이사를 네. 가셨으면 해서 네. 일찍 빌라로요? 네네. 예. 이쪽에서 만약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면은 이쪽에서는 네. 그냥 전세로 거주를 하시고 빌라를 사시더라도 좀 나중에 팔릴 수 있는 그런 지역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강변이랄지 좀 선호하는 지역, 남들이 선호하는 지역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투자를 하시고 이쪽에 전세를 거주를 하시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도를 하시고. 네. 예. 그다음 수원 아파트는 어디죠?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아이파크 4차요. 내년 8월에 입주 예정인데요. 예. 네, 25평이고요. 예. 네,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그래도 전망이 어떤지 네, 그것도 궁금해요. 이거 프리미엄이 한 3천 정도 붙었나요? 얼마 정도 붙었나요? 3천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1, 2천 정도 네. 1, 2천 정도 붙었어요? 네, 예. 네. 이 아이파크가 뭐 1차, 2차, 네. 3차가 중대형이 많아요. 중대형이. 네. 근데 4차 같은 경우는 중소형이죠, 이게. 네. 25평 같은 경우는 보유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공급이 중대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계속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7천에서 1억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프리미엄 자체가. 네. 네, 계속적으로 거주를 하세요. 네, 어느 정도까지 그 시점이 될지. 네. 일단은 입주를 하시고 한 2, 3년 정도. 저 그런데요. 네. 비행장이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호재가 되는지 네, 그것도 궁금해요. 네. 그거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또 네. 전화를 주시고 일단은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고맙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두 가지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그 성남시 재개발 추진이 힘들기 때문에 그 구역은 매도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투자를 하는 전략. 그다음에 수원 아이파크 그 아파트는 입주 후에 2, 3년 정도 거주를 하는 전략, 그렇게 보유를 하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화 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떤 부분 상담을 원하세요? 저는 지금 거여동에 쌍용 스윗다툼을 분양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 매매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지금 현 시세 혹시 좀 알고 계신가요? 지금은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에 분양받으셨어요? 다 해서 한 4억 정도 들었어요. 네, 지금 한 1억 이상 거의 올라간 상황이고요. 자, 언제 매도를 할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혹시 전세 임대를 주고 계신가요? 예, 지금 전세 주고 있습니다. 네, 얼마에 주셨습니까? 3억 천이에요. 3억 천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다 저희가 고려를 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기석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거 지금 4억 정도에 구입을 하셔가지고 5억 정도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요? 현재 시세가? 예. 예. 그리고 지금 전세 세입자가 만기가 언제라 그러셨죠? 2월입니다. 내년 2월이요? 예. 현재 전세 시세가 한 3억 2천 정도 가는데 알고 계시죠? 예. 예. 이 쌍용 스위타콤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이게 100세대가 좀 안 되죠? 예. 100세대가 안 되고 이건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지하철역까지는 2분,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어떤 좋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규모가 너무 적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예. 시청자님? 예, 예. 그리고 주변에 이제 개발 호재가 거여 마천 누타운이라 그래가지고 거여 2-1구역, 뭐 2-2구역 그래서 2-2구역 같은 경우도 조합원 분야 한참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그래서 거여 마천 누타운이 좀 순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여 마천 누타운은 좀 브레이크가 걸려서 일부 지역이 좀 해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마천 2구역 같은 경우가 구역이 해제가 됐어요. 마천 2구역. 그래서 마천동 같은 경우 거여 마천 누타운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는데 구역이 해제돼서 앞으로 좀 추동력을 갖기가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거 지금 한 5억대 초반에 지금 판매를 하시면 5억대 초반에 매매를 하시면 혹시 생각하고 계신 아파트는 있나요? 아니요, 따로 뭐 매매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아, 지금 매매할 생각 없으세요? 예, 예. 아, 이 5억대 지금 이게 2006년에 지어진 거죠? 예, 예.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가치 자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긴 힘들이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남천초등학교 금호 어울림 1차 밑에 보면은 금호 아파트 아시죠? 이쪽에 파크데일 예, 밑에 예. 보면은 금호 아파트 2006년에 똑같이 입주한 거 있거든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억대 중반밖에 안 가요. 4억 4천밖에 안 가고 지금 전세가 한 3억 천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예. 같은 경우 한 1억 3천 정도 투자를 하면은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 5억 천인데 전세가 한 3억 2천 정도 지금 3억 1천 2천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 한 2억 정도가 이제 투자를 해야지 손님한테 팔리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전세 가격 자체가 전세 비율이 좀 높아야지 잘 팔리거든요, 나중에. 물론 실입주 수요도 있지만 전세를 끼고 사는 수요도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어떤 적정한 시점에 매도를 하시고 이 주변에 나홀로 아파트지만 한 1억 정도 끼고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아파트를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신 아파트가 초역세권이기는 하지만 단지 규모가 일단 작고 그 주변에 마천 뉴타운 구역의 해제로 인해서 개발과 추진력의 구동력이 낮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주변에 다른 투자처를 찾아보시는 전략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전화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받지 못하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서기석 대표께서 또 세미나를 무료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잠시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요. 2015년 경기 변동에 따른 투자 타이밍과 투자해야 할 부동산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서기석 대표께서 진행을 하십니다. 신논현역 1번 출구에서 진행을 하고요. 선착순 30명 접수받고 있습니다. 예약하실 분들은 02511-0105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511-0105번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